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부터 디자인 보호법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풀 기출문제는 2002년부터예요. 1차 강의이고요. 기출문제는 2002년부터 2025년치 5년까지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 거고요. 이 중에서 2002년부터 2021년까지는 제가 진도별 기출문제로 구성했습니다. 진도별 기출문제를 구성했고, 그리고 2022년부터 23, 24, 25 해갖고 2025년치까지는 연도별 기출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진도별 기출문제가 188문제 8문제가 되겠고요. 연도별 기출이 40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8문제 이렇게 돼요. 228문제 되셨죠? 그래서 진도별 보고 그 다음에 연도별 이렇게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제 7월부터 모의고사 드릴 건데 7월부터 12월까지 모의고사를 드릴 거예요. 그거까지 보시면 다른 문제집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건 디자인 기본 강의에서 제공해드린 쪽지시험, 이 시간에 하는 진도별 기출, 매달 모의고사 40문제씩 총 6번 요거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시간이 남았으면 좋겠고, 남는 시간에 자연과학 하십시오. 자연과학. 민법은 하라는 말 안 해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자연과학은 하라는 말 해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자연과학 누누이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과목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알겠지만 당연히 알면서도 민법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요. 그래서 민법만 하시지 말고 산재도 하고 특히 자연과학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 보호법 기준으로 어떤 강의를 해왔냐면, 첫째 디자인 보호법 기본 강의 했고요. 둘째 디자인 보호법 중급 강의, 핵심 이론 정리 강의 했고요. 핵심 이론 정리 PDF는 제가 출판사에서 받는 대로 보내드릴 건데 왜 이렇게 늦지? 안 보내주시네 자꾸. 근데 교재는 벌써 나왔어요. 나왔는데 PDF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 내가 뿌리는 걸 싫어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책은 여기 학원 밑에 지금 판매하고 있고, PDF는 나온 대로 드릴게요. 디자인 기출도, 상표 기출도 이미 다 완성됐거든요. PDF로 자꾸 안 주네. 받는 대로 종합반 단톡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PDF를 제가 막 마음대로 드릴 수는 없는 위치예요.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학원과 함께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학원 허락하에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제가 다른 학원에 있을 때는 학원만 안 들었어. 학원만 안 듣고 그냥 다 뿌렸어.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돼서 좀 말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해주시는 게 수강생분들, 종합반분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야. 오해의 소지가 이제 수강생 아니신 분들이 이제 책은 또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책을 이제 현물로 사면 PDF를 당연히 주는 건 아니거든. 물론 일부 강사님이 주시기도 하나 보죠.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근데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야. 원래. 근데 이제 우리 일비스에서 뭐 주시는 분이 있나? 없지 않나요? 근데 이 책을 사도 제가 PDF를 안 드리니까 나쁜 놈 되는 느낌이라 그렇게 오지 마십시오. 인강. 그렇죠? 원래 안 주는 건데 특별히 이제 수강생분들께 드리는 건데, 이게 좀 전 좀
억울하다. 나쁜 사람 된 것 같아서. 절대 아니다. 원래 다 PDF 안 준다. 원래가. 아이 근데 이거 얼마 하지도 않는 거. 사고 PDF 뜨면 되지. PDF 뜨는 거 얼마 안 들지 않아요? 그렇죠? 두꺼워봤자 예를 들어 민법 같은 거 PDF 뜨면 두꺼운 거 뜨면 한 3만 원? 많이 받아봤자? 얇은 거 뜨면 만 원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PDF 필요하면 떠서 보면 되는 거죠. 아니 물론 스캔해서 뜨는 건 또 좀 이상하긴 하지. 좀 불편하긴 하지. 그렇죠? 아니 그럼 강의 들으면 되지. 제가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PDF를 책을 샀는데 PDF 안 주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안 주는 거다. 원래 다른 강사님들도 다 안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수강생 분들께는 제가 양해를 구해서 드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 안 드리는 건데 드리고 있는 거다 라는 거야. 원래 드리는데 너는 안 준다. 그게 아니라 원래 다 안 주는데 여러분들만 드린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 그래서 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챕터 1의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입니다. 1번 보시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 특허법 기본 강의, 상표법 기본 강의, 디자인 보호법 기본 강의 할 때 체감 난이도가 디자인 보호법 기본 강의가 제일 쉬웠을 거야. 너무 쉽죠? 디자인 보호법 기본 강의 너무 쉬웠어. 그러니까 법 자체가 쉬워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 풀 때 뒤통수 맞을 거야. 어려울 거야, 문제가. 죄송한데 어려운 파트가 어디냐? 디자인 보호법 성립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 지금부터 볼 거야. 디자인 보호법상 등록될 수 있는 디자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거조차 한 2번만 풀어보면 너무 쉬워져.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렵다라고 느낄 건데 내가 잘못 공부했나? 내가 강사 선택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 안 해도 된다라는 거야.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거니까 한번 풀고 저랑 함께 한번 풀고 돌아와서 복습 한번 딱 하잖아? 다 쉬워져. 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론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관련 디자인이 제일 어려웠지. 이론할 때는. 근데 문제 풀 때는 성립 요건이 제일 어려워. 성립 요건. 그래서 지금부터 어려울 건데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2번만 풀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결국 민특상디 물화생지 중에 제일 쉬운 게 디자인이야. 전 과목 통틀어서 저랑 함께 했음을 전제로 디자인이 가장 쉽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현행 디자인법에서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제도는 몇 개인가? 어렵죠, 이런 거. 문제 자체가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해서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나오면 조합이라도 해. 근데 지금은 몇 개인가 하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1번.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있어요? 통실허심판 있죠? 디자인 보호법에 강제실시권 딱 하나 있잖아. 통실허심판. 특허법은 강제실시권 3개 있죠. 그 중에서 하나만 있다 이거야. 특허법은 재정이랑 국방상 필요한 경우도 있죠. 디자인은 그거 없고 대신에 통실허심판 있다 이거야. 자, 나번 이의신청 있어요? 있죠. 상표법상 이의신청과 좀 다르지. 디자인보호법 이의신청은 일부 심사 등록을 전제로 이의신청이 있는 거고. 자, 정정심판 있나요? 정정심판, 정정청구 없어요. 특허법, 실용신안법에만 있는 제도죠. 조만간 들어올 거니까 이거 들어오기 전에 빨리 합격하십시오. 심사청구 제도 있어요? 이거 특허 실용신안에만 있죠. 심사청구 기간 어떻게 돼? 출원일부터 3년 이내 심사청구해야 되죠. 디자인보호법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출원 순으로 감사합니다. 출원 순으로 심사를 하게 되죠. 출원 순으로. 심사 청구 안 해도 출원 순으로 심사를 하게 된다. 자, 변경 출원 있어요? 변경 출원? 변경 출원? 없어요. 변경 출원. 특허를 실용신안으로, 실용신안을 특허로, 상표를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상호 간의 변경이 가능하죠. 디자인 보호법은 없다라는 거야. 물론 변경을 하는 보정은 있지. 관련을 단독으로 또는 심사를
일부 심사로, 일부 심사를 심사로 출원의 형식을 변경하는 출원이 아니라 변경하는 보정이 있다 이거죠. 보정. 참고로 옛날에 구 디자인 보호법은 변경하는 출원으로 이 제도를 운영했었는데 개정법이 변경 출원이 아니라 변경 보정으로 바꿨다 이거야. 바꿨다. 답은 출원 공고 제도. 출원 공고는 어디에만 있어요? 상표에만 있는 제도가 되죠. 심사관이 심사해서 거절이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출원 공고 결정할 거고 특허청장이 출원 공고 하겠죠. 출원 공개 있어요? 출원 공개. 공개? 있죠. 대신에 신청에 의한 출원 공개만 있죠. 신청에 의한 출원 공개만 있죠. 강제 공개 있어요? 없어요. 혹시 56조 생각해? 56조 강제 공개 아니냐 이거 생각하시죠? 자 보세요. 특허법에 출원 공개라는 제도가 있어. 디자인 보호법에도 마찬가지로 출원 공개라는 제도가 있어요. 특허법은 조기 공개와 일반 공개로 나누죠. 일반 공개는 최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하는 거. 조기 공개는 그 전에 신청하면 공개해 주는 거. 출원 공개는 출원 공개는 일반 공개, 조기 공개 이렇게 안 나오고 오로지 신청에 의해서만 출원 공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위 강제 공개 이렇게 얘기하잖아. 요 강제 공개가 디자인에 없다라는 거죠. 대신에 디자인 보호법에는 디자인 보호법 56조에 따라 동일자 출원에서 협의 불성, 협의 불가의 경우, 즉 46조 2항 후단 협의 불상, 협의 불가로 거절된 경우에는 특허 공고에 게재하게 되어 있어요. 게재. 되셨습니까? 이걸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요.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누십시오. 이랬죠? 출원 공개는 신청에 의한 공개만 있는 거야. 얘는 출원 공개랑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거절됐을 때 출원을 공개해버리는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에 얘를 보통 출원 공개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근데 뭐 문제에서 러프하게 출원 공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청에 의한 출원 공개만 있다. 강제적인 출원 공개는 없다.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에 특별한 어떤 공개라는 제도가 있다. 이게 56조죠. 이게 56조. 56조 조문을 보면 조문 표현 어디에도 출원 공개라는 단어는 없어. 그냥 공보에 게재한다라고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출원 공개 결국 있긴 하죠. 신청에 의한 공개 있고. 보정 각하 있어요? 보정 각하 하죠. 보정 각하는 특실상디 다 있죠. 보정이 부적법하면 각하하는 거. 그리고 국내 우주 있어요. 국내 우주는 특실에만 있죠. 개량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 그리고 우선심사 있나? 심사총은 없지만 우선심사는 있죠. 우선심사. 우선심사 사유 몇 개? 크게 2개죠. 특허는 3개죠. 특허 우선심사 사유 3개 해볼까? 출원 공개 후 무단 실시. 2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 처리. 3번째, 재난. 3가지죠. 디자인 보호법은 3번째 거 빠지고 2개만 있죠. 여튼 우선심사는 된다라는 거야. 그럼 디자인 보호법에서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제도 몇 개야? 1개, 2개, 3개, 4개, 5개. 5개네요. 5개면 4번 맞죠? 2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보호 제도 및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 맞죠? 특허법 1조와 디자인 보호법 1조의 내용이죠. 2번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보호법은 창작자에게 디바권을 부여하고 이를 기치로 선출원지위, 디자인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맞죠? 창작자 또는 승계인에게 디바권을 주고 그들이 출원하면 선출원주의 또는 디자인권 이런 걸 주게 됩니다. 3번 특허법상 발명은 물품을 통하여 사상의 창작을 구현하지만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화상 디자인 제외하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물품과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다. 맞아요? 틀렸죠? 물품과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개념이죠. 특허법도 틀렸죠? 물품을 통해서 사상의 창작을 구현하기도 하고 물품과 관련이 없기도 하죠. 방법 발명 같은 거 물품과 관련이 없죠. 디자인 보호법에서 물품성을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나? 물형시시. 근데 물품과 결합되지 않아도 보호하는 게 뭐야? 물품은 뭐예요? 독구유도. 독립성, 구체성, 유체성, 동산성. 이걸 요건으로 하죠. 물품으로 의제되는 게 몇 개가 있죠? 물품의 부분은 독립성이 없지만 부분 디자인으로 글자체 디자인은 유체물은 아니지만 글자체 디자인으로 화상 디자인은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지만 기기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물품성의 의제되는 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분 디자인의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물품과 결합이 돼 있어요. 그쵸? 하지만 글자체 디자인 또는 화상 디자인은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죠. 근데 화상 디자인은 전체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도 있고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도 있죠. 이때 부분 디자인은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겠지. 글자체는 무조건 전체 디자인이죠. 왜? 글자체 디자인 성립 요건이 한 벌의 글자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분 디자인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전체 디자인도 되고 부분 디자인도 되죠. 3번 틀렸네요. 4번 특허법상 발명의 이용은 실시에 의한 이용 이외에도 창작물의 공개에 의한 문헌적, 영구적 이용이 있으나 맞나요? 발명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산업발전 이바지할 거고요. 그렇게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발명의 내용을 공개. 어떻게 공개해요? 특허법 42조 3항 1호죠. 특허법 42조 3항 1호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걸 요건으로 해. 왜? 공개에 대한 대가로 독점권을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술 문헌으로서 역할을 해서 이 기술 문헌을 보고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도록 또는 똑같은 거에 대해서 중복 연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이용의 도모가 있을 겁니다. 있으나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은 순단적 가치인 기술과는 달리 외재적 목적 그 자체가 목적 가치에 해당하므로 실시에 의한 이용이 일반적이다. 맞나요? 디자인 보호법에 이런 거 있어? 없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여기서. 이해되세요? 디자인 발명, 특허의 대상 발명, 디자인의 대상 디자인. 디자인을 실시하면 이용하는 거고 발명을 실시하면 이용하는 거야. 이건 똑같다라는 거야. 발명은 실시에 의한 이용뿐만 아니라 공개에 의해서 어떤 문헌적 역할을 하겠죠. 그런 이용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디자인은 그런 성격이 많이 약하죠.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5번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제52조 출원 공개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 디자인에 대한 공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출원 공개하지
않으며 뭐야? 강제 공개 없다 이거야. 디자인보호법 43조에 따라 출원인이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죠. 비밀 디자인은 특허법에만 있는 디자인보호법에만 있는 제도죠. 큰일 날 뻔했네. 어제부터 오늘 왜 이러지? 근데 5번 질문 조금 어렵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또 어디 조심해야 돼? 비밀 디자인 측면에서 어디 조심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어디 조심해야 돼? 출원인이죠? 출원인 조심해야 돼. 여기 디자인권자 하면 틀려. 비밀 디자인 청구는 출원인만 할 수 있어요. 디자인권자 하지 못해. 왜? 비밀 디자인 청구 기간이 언제까지야? 등록료를 납부할 때까지만 비밀 디자인 청구할 수 있고, 등록료가 면제됐으면 설정 등록 시까지 비밀 디자인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인만이 할 수 있다라 그랬어. 반면에 비밀 기간의 연장 단축은 출원인도 하고 디자인권자도 하죠.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죠. 기본 강의 끝난 지 한 달도 안 되지 않았나? 더 됐나? 여튼 중국 강의 끝난 지는 한 달도 안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죠? 이렇게 갈 거고, 이해 안 되면 비밀 디자인 딱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이해 안 되면 어차피 뒤에서 또 나오거든? 그냥 러프하게 넘어가도 좋아요. 3번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 등록 결정돼요. 디자인권 설정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소멸한다. 이거 어디서 배워요? 특허에서 배우죠? 특박권 언제 소멸해? 출원했어. 언제 발생해? 발명과 동시에 발생하죠? 언제 소멸해? 설정 등록되면 특박권이 특허권으로 변경되면서 특박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디박권도 마찬가지. 설정 등록되면 디자인권으로 변경돼서 소멸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2번 법인의 모든 직원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 디박권의 원시 취득자는 법인이다. 이거 완전 특허 문제네. 디박권의 원시 취득자는 무조건 개인이에요. 그럼 법인의 모든 직원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했으면 그 모든 직원이 다 디박권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공유. 법인은 디박권자 될 수 없나요? 될 수 있죠. 법인은 창작자로서 디박권이 될 수는 없지만 승계인으로서 디박권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법인의 경우에는 그 직원과 이렇게 고용계약을 맺을 때 직원 너가 업무에 대해서 한 발명, 창작물에 대해서는 법인이 그 권리를 승계한다라는 조항을 넣기는 합니다. 직원이 발명하면 그 다 뺏어올 수 있게 그런 장치를 해두곤 해요. 이런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발진법 특강할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발진법 특강할 때. 3번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원칙, 전원의 동의, 맞죠? 예외, 일반 승계, 예외, 특정 승계라도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양도, 예외, 지분 이전 청구에 따른 이전. 세 가지죠. 특허에서 배운 거랑 똑같지. 원칙,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외가 1번, 2번, 3번. 예외 1이 상속 기타, 일반 승계. 두 번째, 공유자 상호 간 지분 양도. 세 번째, 디자인권 지분 이전 청구. 기억나세요? 특허에서 이렇게 했었잖아. 이렇게 해야 기억나나? 지분 이전 청구. 4번 출원 후 당의 디자인 등록 출원을 취하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한다. 맞아요? 출원합니다. 발명했어요, 먼저. 발명했으면 디박권 생기죠. 디박권이 이거 너무 쉽다. 그쵸? 디박권이 생겼다. 그러고 나서 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출원을 취하했어요. 그래도 디박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야. 왜? 다시 재출원할 수 있겠죠.
재출원 안 되기도 해. 언제? 얘가 공지가 됐으면 재출원이 안 되기도 하겠죠. 물론 공지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출원하면 신상리에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1년이 경과했으면 신상리 안 되겠죠. 여튼 출원했다가 취하했다 하여 디박권이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설정 등록되어야 디박권이 소멸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5번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와, 문제 그럴듯하다. 돼요? 디자인권이 공유라고 해볼게. 디자인권이 공유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질권 설정할 수 있고 그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디박권은 애당초 질권 설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특허법에서도 기출문제 나왔었죠? 특박권 질권 설정 못한다 이런 거 나왔었잖아. 똑같아. 4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등록 출원이 있어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 신고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면 하였다면 비록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협의의 효력은 존속한다? 맞나요? 동일자 출원이면 어떻게? 협의, 명령.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자만이 등록 가능하다. 기간을 정해서 협의 명령한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누구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협의 명령을 했고 당사자 간의 협의가 되었다 해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둘 다 등록 못 받는 거예요. 신고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니들끼리 협의를 했다 해도 신고 안 하면 효력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 결과 신고되지 않으면 협의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동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다른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다른 출원인의 창작보다 앞서 창작을 완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가 없는 한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다. 틀렸죠. 누가 먼저 창작했는지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가 중요하죠. 3번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에 합의하는 경우 2 이상의 출원을 유지할 수 있다. 돼요? 안 되죠. 니들끼리 합의해도 둘 중 하나만 등록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상표법은 상표 공존 동의제도 또는 유사상표 공존제도로 합의를 통해서 둘 다 병존할 수도 있겠죠. 디자인 보호법은 그런 제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4번 디자인을 공동으로 창작한 자가 출원 전에 다른 공동 창작인의 디박권에 대한 지분을 양수했다. 그럼 양수인은 디박권을 100% 소유하고 있죠. 디박권 공유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출원할 수 있겠습니다. 5번 합병에 의해서 소멸회사의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속회사에게 승계된 경우 존속회사가 지체 없이 취지를 특허청장한테 신고하지 아니하면 승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일반 승계잖아. 일반 승계. 일반 승계면 어떻게 돼요? 특허로 해볼까? 특허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출원 전 승계 와 출원 후 승계로 나눴죠? 출원 전 승계랑 출원 후 승계로 나눴어요? 출원 전 승계는 출원이 제3자
대항 요건. 출원 후 승계는 출원인 변경 신고가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예외는 있지? 여기서 예외는 있죠? 예외가 뭐야?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에는 출원인 변경 신고하지 않아도 효력 발생. 대신에 지체 없이 취지를 신고해 달라. 따라서 문제에서 합병에 의해서 소멸 회사의 디자인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속회사의 승계. 이거 일반 승계죠. 일반 승계는 존속회사의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 신고하지 않아도 일단 효력은 발생하는 거야. 틀렸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출원 후 승계라고 안 했잖아. 그렇죠? 출원 후 승계라면 옳은 지문이네. 출원 전 승계라면 어떨까? 그래도 옳은 지문이죠. 왜? 출원 전 승계는 그게 일반 승계든 특정 승계든 상관없이 출원의 제3자 대항 요건이죠. 다시 출원 후 승계는 일반 승계의 경우에는 출원인 변경 신고하지 않아도 효력 발생해. 출원 전 승계는 특정 승계, 일반 승계 구분하지 않고 출원하지 않으면 제3자한테 대항 못해. 출원해야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럼 출원하지 않아도 승계의 효력은 발생하는 거야. 승계의 효력은. 그게 일반 승계든 특정 승계든 출원하지 않았다면 승계의 효력은 발생하는 거예요. 단지 출원하지 않으면 제3자 대항 요건이라는 거죠. 이거 바꿔 말하면 뭔 말이라는 거야? 출원하지 않아도 승계의 효력은 있다 이거잖아. 이 승계가 일반 승계든 특정 승계든 상관없이. 그래서 5번은 출원 후 승계든 출원 전 승계든 상관없이 다 틀린 지문이야. 틀린 지문. 근데 5번 취지는 출원 후 승계로 좀 이해가 되나요? 문제의 취지는. 5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상 기간 또는 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은 뭡니까? 레인지가 있는 거. 기일은 점이죠. 딱 그날. 이걸 기일이라 그래. 기억번.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며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심결 확정 후 30일 그리고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심결 확정 후 3년이 원칙이죠. 니은번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인은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많이 강조드렸죠?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정 기간. 상표는 어떻게 되고 디자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야. 상표 어떻게 돼요? 이의 신청 기간. 일단 이의 신청 기간 보면 출원 공고가 돼요. 3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이의 신청 기간이. 디자인은 설정 등록이 돼요. 등록 공고가 됐어.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 공고일로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누구든지 이의 신청할 수 있죠. 맞죠? 이 이의 신청 이유를 보정할 거야. 이의 신청했어요. 상표법은 이의 신청의 이유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이때부터 30일이죠. 즉 상표는 이 기간 동안에 이의 신청 이유를 보정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기간 어떻게 표현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이죠. 맞아요? 질문 나오는 게 이거야, 상표에서.
이의 신청 기간 지나기 전에 이때 보정 안 되나요? 보정돼요. 이때도 보정되는 거야. 그럼 이의 신청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은 이건 만료일을 특정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만료일. 디자인은 이의 신청 여기서 했어. 여기서 이의 신청 언제까지 보정할까? 이때부터 30일입니다. 그래서 얘는 한 날부터 30일 지난 날부터 한 날부터 됐죠? 이의 신청한 날부터 지난 날부터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뭐예요? 연장되죠? 연장 1회 30일 연장되죠? 교통불편에 추가 1회 30일 더 주죠. 이거 한번 설명했으니까 앞으로 이거 또 나올 거거든? 그때는 이제 바로바로 구도를 할게요. 이거 제가 디자인 특허청한테 얘기했거든? 안 맞다고? 저랑 이제 많이 얘기하면서 그냥 이대로 두자 이렇게 결론 났어요. 안 바뀔 거야. 안 바뀔 거야. 그 이유 뭐 가볍게 설명드리면 디자인 보호법 이의 신청 이거 보정 허용하면 좀 귀찮으니까 길게 허용하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빨리 끝내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하고 있죠. 여튼 기본적으로 디자인 보호법 이의 신청 기간이 길어. 일단 기본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 공고일이 6개월 이건 길죠. 근데 상표는 30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의 신청에 조금 더 연장해 줄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번에 이의 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가 틀렸죠. 이의 신청한 날부터가 되고요. 디귿번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69조 이의 신청 이유 등의 포정에 따른 보정기간 120조 거절결정 취소 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 기간을 1회 한해서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맞아요? 특허에서 나온 문제랑 똑같네. 특허 기출에서 나온 문제랑. 어디가 틀렸을까요? 우리 그제 특허 기출했었죠? 어제 했었나? 어제 했었나? 여튼 했었죠. 이거 잘 보세요. 이의 신청 누구한테 해? 심판원에 하는 거 아니죠? 특허청장한테 하죠? 따라서 심판원장이 기간을 연장해? 말도 안 돼요. 또 그럼 120조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취소결정 불복심판 심판이네. 심판이니까 심판원장이 연장합니까? 아니죠. 아직 심판 청구 안 한 거야. 심판 청구 안 했기 때문에 심판원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특허청장한테 연장 신청해야 되겠죠. 이걸 암기해서 풀면 안 보여요. 이해하고 풀어야 돼. 이해하고 풀고 암기까지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특허심판원장이 틀렸네요. 리을번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했다. 지정기간이네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가 강조드린 포인트가 뭐였지? 연장은 직권도 되고 청구도 되고 단축은 청구만 되죠. 직권 안 되죠. 미음번 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청구 또는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죠. 이거 뭐 조심해야 될까? 특허랑 디자인을 비교해 봅시다. 특허랑 디자인. 특허는 기일 변경돼야 안 돼요? 되죠? 뭐 나와? 심판장이 지금 지정 기일을 변경하는 거예요. 심판장이 기일을 변경해. 여기는
디자인은 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기도 하고. 그럼 얘네 심판장들이 언제 기일 변경할까? 구술심기 하기로 했어. 그냥 만나 7월 21일 날 만나 이렇게 했던 거야. 여기 날짜 바꾸겠다는 거예요. 기일 변경이. 심판에서 나오니까 심판장이 변경하는 거예요. 디자인은 심사관도 들어가. 심사관 언제 기일 잡을까? 이의 신청해서 기일 잡을 수 있어요. 이의 신청해서. 얘는 없지. 이 포인트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기일 변경에 심판장 되는데 심판장 안 되고 심사관 안 되고 심사관 된다. 3법 비교하면서도 할 겁니다. 그래서 미음번 뭐 디자인이니까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이어서 챕터 2 디자인 성립 요건입니다. 디자인 성립 요건. 여기부터 어려워질 거예요. 여기부터. 보죠. 디자인 성립 요건 뭐예요? 물형 시심이죠. 물품성, 형태성, 시가성, 신미성. 물품성은 독립성, 구체성, 유체성, 동산성 이렇게 됩니다. 자, 6번. 다음 중 현행법상 디자인 성립 요건이나 등록 요건 결여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등록 출원을 모두 고른 것은 가번. 다량 생산 및 이동이 가능한 공중전화 박스. 이거 돼요? 공중전화 박스 부동산이지만 되죠? 왜? 반복 생산 가능성과 운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지만 예외적으로 반복 생산 가능성, 운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록 대상이 되어 보이고요. 4번. 난산타워와 유사한 형태의 연필꽂이 디자인. 물형시심은 갖췄다. 맞죠?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은 갖췄는데 문제는 창작 비용성, 흠결이겠죠. 창작성이 없어 보입니다. 쉽게 만들 수 있어 보여요. 답은 새롭게 창작한 하나의 글자꼴 돼요? 글자체 디자인으로 성립하지가 않죠. 왜? 한 벌의 글자꼴이야. 개개의 글자꼴이 아니라 한 벌의 글자꼴. 4번. 기능성 확보를 위해 규격화된 자동차 부품 형상의 디자인. 기능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 부품의 형상의 디자인. 이거 될까요? (34조) 4호에 따라서 기능적인 형상으로만으로 된 디자인은 등록 못 받겠죠. 여기서 말하는 기능적 형상은 필연적 형상은 물론 준필연적 형상까지도 안 되죠. 그러면서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규격화된 어떤 형상도 등록을 못 받는다라고 했었습니다. 4번. 타인의 저명상표인 구찌 로고마크를 구성을 본떠서 만든 열쇠고리 디자인. 34조 3호에 따라서 타인의 저명상표와 혼동 일으킬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등록을 못 받을 겁니다. 그러면 등록 받을 수 없는 게 하나, 둘, 셋, 넷. 나다, 라마. 3번이네요. 2번. 7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만을 묶은 것은? 자, 가번. 포장한 상태의 내의 됩니까? 내의는 되죠. 물형시심. 근데 얘가 말한 건 포장한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럼 뭐야? 2차적 형상이죠. 쉬운 예로 가자. 쉬운 예로. 손수건 되죠? 손수건으로 접어서 만든 장미꽃 안 되죠? 내의 되죠? 내의를 접어서 포장 상태로 만들어 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2차적 형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서비스 디자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어렵죠? 몇 번만 풀어보면 돼.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4번. 찹쌀로 만든 떡 될까 안 될까? 찹쌀로 만든 떡. 식품이죠. 식품 디자인도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죠. 문제는 뭐야? 정형성과 고정성이 있으면 돼.
정형성 있고 고정성 있죠? 되는 거야. 되는 거. 근데 문제는 찹쌀로 만든 건데 되겠느냐? 된다라는 거야. 이것도 2차적 형상이야? 아니지. 찹쌀은 더 이상 떡에서 원재료에 불과한 거죠. 더 이상 찹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된다라는 거죠. 식품 디자인으로 될 거고요. 답은 관람 목적의 TV 방송 화상 됐어요? 화상. 화상 되나? 화상 디자인은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뭐 필요해? 기기와의 관련성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기기와의 관련성이 없잖아. 그냥 TV 화면만 뭐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화상 디자인 안 되겠죠. 라번 얼음으로 만든 장식물 어렵다. 될까요? 안 될까요? 얼음으로 만든 장식물 물품성이 있죠. 형태성, 시각성, 신비성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건 얼음 녹잖아. 녹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죠? 그럼 얼음으로 만든 건 다 안 되겠네. 그럴 순 없어요. 얼음으로 만든 장식물도 냉동된 상태에서 되는 거야. 녹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아셨어요? 녹더라도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얼음으로 만든 장식물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녹으니까. 이거 등록돼요, 펜? 언젠간 썼겠지. 안 돼요? 되는 거 아니야. 아예 얼음은 빨리 녹는 거고 이건 되게 오랫동안 한 1000년 지나면 썼겠지. 그럼 안 돼.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얼음으로 만든 장식물을 빨리 녹는다고 무시하면 안 돼. 등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 왜 이때 제가 공부할 때는 선생님들 이렇게 설명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 고맙죠? 얼음으로 만든 장식물 이게 어려웠어. 그리고 마번 상품권 될까요? 상품권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될까? 물품성 있죠. 형태성 있죠. 시각성 있죠. 신비성 있죠. 돼요.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이거 돈 아니야, 이거 돈. 상관없어요. 무령시신만 갖추면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고 변리사 사무소를 차렸어요. 그리고 우리 고객들한테 상품권을 주겠대. 상품권을 뿌리겠대. 여러분들이 디자인해서 뿌리겠대요. 여러분들 예쁘게 디자인했는데 제가 그거 베껴서 만들면 좋겠어요? 안 좋겠지. 그것도 당연히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밥은 향수 될까요? 향수. 만약에 향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화장품 매장 가서 향수 코너에 갔어. 향수 코너에 갔는데 이렇게 생긴 향수병 안에 향수가 들어있는 거야. 이거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잖아 라는 이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 향수가 아니라 향수병, 공병, 그건 등록이 되지.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액체를 우리는 향수라 그래. 액체는 등록될까요? 안 되죠. 형태성이, 물품성이 없잖아. 물품 뭐야? 독구, 유동.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액체는 구체성이 없잖아. 동그란 통에 담으면 동그래지고 네모난 통에 담으면 네모내지잖아. 형태성이,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애매하다라고 하면 향수병을 빼버려야 돼. 향수병 빼고 액체입니다. 액체. 그래서 나라마죠, 나라마. 8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 이게 제일 어려워. 몇 개인가? 조합으로도 걸러내지 못하니까 몇 개인가? 기억 보시죠. 판화를 인쇄한 달력 될까요? 판화를 인쇄한 달력. 자, 이거 앞에 거 다 빼고 달력 될까 안 될까? 되죠? 무령시심 있지?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야?
한화를 인쇄했어도 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그림 등록돼? 안 돼요. 왜? 모나리자 그림은 공업상용 가능성이 없지. 왜 공업상용 가능성이 없어요? 대량 생산이 안 되잖아. 일품 제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근데 그 모나리자 그림을 상업적으로 달력에 찍어낸 거야. 그건 되지. 모나리자 그림 작품은 안 되지만 달력에 새겨진 모양에 불과하거든. 달력에 새겨진 모양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달력 자체는 등록이 되겠죠. 니은번 독특한 방식의 포장 형태. 안 되겠죠. 2차적 형상. 내이 돼요? 돼요. 포장한 상태에 내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독특한 방식의 포장 형태 2차적 형상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디귿번 도로의 입체 교차로. 입체 교차로 돼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도로의 입체 교차로 부동산 맞죠?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없죠. 따라서 반복 생산 가능성과 운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디자인 될 수가 없다. 더 나아가 공업상용 가능성도 없다 이겁니다. 이어서 품종을 개량한 장미꽃. 장미꽃 돼요? 품종을 개량했든 안 했든 일단 장미꽃이 될까? 돼요 안 돼요? 찍지 마. 이유가 있어야 돼.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야?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잖아.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공업이 뭐야? 2차 산업. 장미꽃은 1차 산업, 1차 산업. 그래서 품종을 개량했든 안 했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품종을 개량한 장미꽃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죠. 동일한 형태로 반복 생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음번 조립식 화장실 될까? 부동산이지만 반복 생산 가능성과 운반 가능성이 있으니까 되겠죠. 형상이 연속하는 철사. 비읍번 철사. 자, 형상이 연속하는 빼. 그거 빼고 철사 돼요 안 돼요? 되죠. 물령시심이 있잖아. 근데 그 철사의 형성이 연속적으로 돼 있대 라고 해도 여전히 물형시심이 있잖아. 그쵸? 어떤 형상이 연속적으로 있다라는 거야. 뭐 하트 형상이면 하트 형상이 연속적으로 있거나 물결 형상이면 물결 형상이 연속적으로 있다라는 거야. 철사가 되니까 형상이 연속하는 철사도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될 거고 15번 아이스 캔디. 아이스 캔디가 이제 사탕 생각하지 마. 아이스크림을 이제 아이스 캔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될까 안 될까? 돼요? 되죠? 녹아도 아이 그건 상관없고 녹아도 괜찮아. 녹아도 괜찮죠? 그래서 아이스 캔디도 된다 이겁니다. 9번 볼게요. 다음 중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두로 할게요. 기억번 이동식 화장실. 부동산이나 반복 생산 가능성과 운반 가능성이 있으니까 될 거로 보이고요. 동물박제 1차 산업이죠? 안 되죠? 반복 생산 가능성 없죠? 유리공예 작품 일품 제작의 의미가 있네. 안 되겠네요. 리을번 냉장고 도어용 손잡이 돼요? 전체 디자인은 힘들겠지만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는 있겠죠? 맞죠? 부분 디자인 등록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될 거고요. 초콜릿바 돼요 안 돼요? 초콜릿 녹아도 상관없어요.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투명한 용기에 담근 음료. 향수 안 됐잖아. 음료 되겠어요? 안 되죠. 용기 따로예요. 음료를 출원하는 거예요. 음료를. 용기에 담은 음료를 출원하는 게 아니라 음료를 출원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럼 넘어갈게요. 10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 기억번 투명한 용기에 담아 그 전체적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를 결합을 파악할 수 있게 한 칵테일 음료. 아이 길다. 음료 돼요? 안 되죠. 니은번 형상이 연속하는 생략하고 털실 돼요? 안 돼요? 되죠. 형상이 연속해도 되는 거야. 털실 원래 연속돼 있잖아. 형상이 이렇게 꾸불꾸불 돼 있잖아요. 되는 거고 디귿번
끝에 보세요. 아이스캔디 돼, 안 돼? 되죠? 앞에 걸 읽어보세요. 그래도 돼. 녹아도 되는 거야. 됐습니까? 냉동 상태로 유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냉동 상태로. 얼음으로 만든 장식물, 아이스 캔디, 그 디귿번에 있는 길다란 아이스 캔디, 이거 다 되는 거죠? 리을번, 입상물을 고형화한 고형 사탕, 돼요? 입상물, 분상물 그 자체는 안 되죠? 왜? 시각성이 없으니까. 입상물 집합은 돼요? 안 되죠? 왜? 구체성이 없으니까. 하지만 입상물의 집합을 고형화해서 각설탕 만들었대. 그건 되죠? 구체성이 있잖아. 그래서 이거 고형사탕, 각설탕이라는 말이지. 된다라는 거죠. 미음범, 사각 형태로 접은 형상 모양 와이셔츠. 와이셔츠는 되는데 얘는 2차적 형상이니까 안 되겠죠. 이게 쉽죠? 이건 만약에 혼자 풀었으면 막 고민해. 털실, 철사, 아이스캔디, 얼음만 장식, 이거 어렵단 말이야. 저랑 함께 한번 풀었고 각자 복습하면서 한 번 더 풀면 쉽습니다. 나머지는 다 쉬울 거야. 물론 지역 좀 치사하게 내죠. 문제를. 특성상 치사하게. 11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상 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물품이 부품인 경우에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부품이 디자인 등록되기 위해선 두 가지. 독립거래 대상이 되고 플러스 호환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강조드린 게 뭐야?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현실로 완성품과의 관계에서 호환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1번 틀렸네요. 2번 한글 글자체, 숫자 글자체. 자, 글자체 상호간에는 무조건 비유사죠. 무조건 비유사입니다. 3번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 디자인이 물품의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구현된 것이라면 화면 디자인을 표시한 상태로서 물품을 갖추지 못한 것 틀렸죠. 화면 디자인의 물품성을 인정할 수 있냐 해서 일시적으로 구현되더라도 그 구현된 상태의 도면을 내면 물품성 인정하겠다 이거야. 비통전시, 통전시 이런 말씀 드렸죠? 비통전시, 즉 전기가 안 통하는 상태에서 안 보이더라도 통전시에 보이면 된다 이거 평소에. 4번 물품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보아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물품명을 어디다 기재해? 물품을 잘못 기재했대. 그 말은 물품명을 오기한 거죠? 어디다 기재해요? 출원서 및 도면에 기재하지? 출원서 및 도면에 기재해요. 예를 들어서 부분 디자인이야. 부분 디자인이면 컵 이렇게 적어야지 컵에 손잡이 이렇게 못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컵에 손잡이로 적었어. 거절이 뭐 나와? 40조 2항 나와요. 공업상 이용 가능성 흠결이 아니라 40조 2항에 따라 정당한 물품명 미기재로 거절되는 겁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 흠결 틀렸죠. 5번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안구 뭐야? 레고의 구성화편과 같이 독립거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된다. 맞죠? 그래서 합성물 이렇게 나오잖아. 합성물은 독립거래 대상이 아니죠. 독립거래 대상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밖에. 죄송합니다. 합성물이래. 다시 합성물의 구성각편. 합성물과 합성물의 구성각편 다르죠?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원칙, 예외. 원칙, 독립성 없어요. 트럼프 카드 중에 에이스 카드 한 장, 독립성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 디자인 등록 못 받고 부분 디자인 형태로 등록은 가능할 거예요. 예외는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있다 예시가 뭐예요?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안구의
구성가편이죠. 구성가편. 얘는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완구의 구성가편. 그래서 문제에서 합성물을 물어보는 건지 합성물의 구성가편을 물어보는 건지 잘 봐야 돼. 조금만 더 해볼까? 합성물의 구성가편에서 그 구성가편은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없어서 부분 디자인으로 가야 돼. 근데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의 구성가편 독립성이 있으니까 전체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완구의 구성가편 말고 이 조립완구 자체는 독립성 있죠. 독립성 있죠. 그래서 전체 디자인 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는 이건 이 이상의 디자인이 돼. 레고 블록 세트 이 이상의 디자인이 되는 거죠. 레고 블록 세트 하면 구멍 10개짜리도 있고 구멍 5개짜리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거 다 구멍 5개짜리는 없나? 홀수라서 다 짝수던데 6개짜리 있고 10개짜리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조립완구는 다 디자인 되기 때문에 구성가편을 추론해야 돼요. 문제에서 합성물을 물어보는지 합성물의 구성가편을 물어보는지 잘 구별하십시오. 12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등록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각설탕, 고형 시멘트와 같이 정형화, 고형화된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은 집합 단위로 형체를 갖춘 경우 등록 대상이 된다. 만약에 정형화, 고형화 안 됐으면 뭐가 문제돼? 독구유동에서 구체성이 문제되죠. 스르륵 무너져 버리잖아. 그 가루의 집합이. 하지만 얘를 정형화, 고형화 했으면 구체성 확보했기 때문에 된다 이거고요. 2번 디자인 보호법상 물품은 유체 동산 맞아요? 독구? 유동 유체 동산이죠? 한정되므로 부동산은 반복 생산 가능하고 운반 가능하면 물품성 인정할 수 있죠. 3번 동물 박제, 수석 등 자연물은 1차네. 1차 산업이죠? 공업상 이용 가능성 없습니다. 디자인을 구성 조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생산할 수 없으면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다? 틀렸죠. 공업상 이용 가능성 흠결이 됩니다. 4번 TV, 방송, 화상, 영화 등 기계 조작과 기능 발휘와 관련이 없는 관람 목적 또는 콘텐츠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화상, 영상도 화산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다? 틀렸죠. 기기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화산 디자인이 됩니다. 5번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는 물품으로서 시각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등록의 대상이 아니다? 완성품과 부품이 있어. 완성품이 프린터고요. 부품이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예요. 이 카트리지는 완성품에 결합된 상태에서 유통이 돼. 그럼 프린터의 수요자나 프린터의 거래자는 이 카트리지를 외부에서 볼 수 없어. 우리 무령시심에서 시각성 생각나세요? 시각성은 육안으로 봐야 되지. 외부에서 보여야 되죠? 근데 카트리지는 프린터의 수요자 거래자는 외부에서 안 보인단 말이야. 내부에만 결합하기 때문에 시각성이 없다 이거야. 맞죠? 근데 카트리지 자체가 독립거래 대상이 된단 말이야. 부품이라도. 카트리지 자체가 독립거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카트리지의 수요자나 거래자는 얘를 외부에서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시각성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요런 케이스야. 완성품 안에 이렇게 부품이 들어있어서 완성품의 거래자는 부품이 안 보여. 그런데 부품 따로 독립해서 거래하면 부품의 거래자는 외부에서 그 부품을 보잖아. 시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예요. 계속 나올 거야 이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 성립 요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2조 1호에 따른 디자인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심사위원은 거절 결정해야 한다. 맞아요? 맞죠? 성립요건 위반하면 뭘로 거절해? 33조 1항 본문 공업상 이용 가능성 흠결로 거절하죠. 2조 1호 위반으로 거절하면 안 돼. 2조 1호는 제한 열거적 거절 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특허랑 똑같죠. 특허도
발명 정의규정 위반하면 발명 정의규정 자기창고 위반이라는 이유로 그 조문을 이유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산업상 이용 가능성, 특허법 29조랑 본문을 이유로 거절하듯이 디자인보호법도 디자인 정의규정 위반된 경우에 33조 1항 본문 공업상 이용 가능성 한글로 거절하게 됩니다. 2번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내부도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된다. 맞죠? 시각성과 관련된 내용이지. 시각성과. 외부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외. 첫 번째, 뚜껑을 여는 구조야. 내부도 볼 수 있죠? 또 예외. 투명해. 투명한 거 내부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도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거야. 대신에 어떻게 도면을 내야 돼? 협의의 도면. 우리 인강이지. 제가 지금부터 도면 할 건데 광의의 도면 하면은 이걸 말하는 거야. 도면에서 디자인 대상이 되는 어떤 물품류, 디자인의 설명 이런 거 적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도면 이렇게 해서 그림을 넣어요. 출원하면 출원서 플러스 도면 가고 도면에는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류 또 뭐 적어? 뭐 이런 거 적죠. 그리고 뭐 도면 이렇게 들어가. 우리 소통을 위해서 요 도면을 광의의 도면이라 할 거고 요 도면 그림 들어가는 거 있죠? 선도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이걸 협의의 도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문제 아니구나. 2번에서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내부로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협의의 도면에서 뚜껑을 연 상태의 도면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물품의 일부가 투명해. 투명한 것 내부도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이거 도면 어떻게 제출해? 보이는 대로 도시하면 돼요. 협의의 도면은. 3번.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글자체는 물품으로 인정되지만 맞죠? 글자체 형상 없죠? 윤곽이 없잖아. 형상은 뭐야? 3차원적 윤곽이에요. 글자체는 형상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으로 인정되지만 한 벌의 글자꼴이 아닌 개별 글자꼴은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글자체 디자인 성립요건이죠. 한 벌의 글자꼴. 4번.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합성물의 구성 각편. 뭐죠? 트럼프 카드에 에이스 카드 한 장 이거야. 맞죠? 독립거래 대상이 하지 않는 구성 각편이래. 원칙적인 걸 말하지. 트럼프 카드에 에이스 카드 한 장은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분 디자인 등록받을 수 있겠다. 4번, 5번.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 디자인은 화상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이 기기의 조작이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으로 한정될 필요 없죠. 기기와 관련성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물품과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14번부터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